자, 무효입니다. 효과는 이죠. 3.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는 무효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뭐죠? 무효라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행을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행을 했을 때 우리 민법은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만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말하고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빚, 도박 채무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갚아야 되나요? 갚을 필요 없나요?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다. 왜요?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갚았어요. 갚고 나서 하고 나서 수업 들어보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지게 했죠. 판사님, 제가 갚을 필요가 없는 도박비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거를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법원이 을은 갑에게 반환해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맨날 요놈은 뭐만 하고 다녀요? 도박만 하고 다니겠죠. 왜요?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가 없고 갚으면 국가가 나와서는 뭐예요? 받아준다는 얘기니까요. 우리 민법에서 이행한 것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서 갑은 도박빚을 갚기 전까지는 갚을 필요가 없지만 갚았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사례입니다.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프로포즈 한 거죠. 이제 막 촛불 켜놓고 그죠? 막 풍선 틀어놓고 나의 첩이 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미친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첩이 되시면 강남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20억짜리 자택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어떻게 해요?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좋다 인간아 첩계약을 했다면 이 첩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대 줄 필요도 없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죠. 등기해 줬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다. 왜냐하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합니다. 누구 거죠? 네,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이 됩니다. 남자는 새끼서방이라 그러죠. 그죠? 남자는 새끼서방. 누가 저한테 아저씨 새끼서방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 아줌마로 지금 저는 20억이 뭐예요? 20만 원만 돼도.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새끼서방은 대줄 필요가 없는 거고 20만 원 받은 건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계좌번호 찍어주고 돈 들어오면 전화번호 뭐죠? 바꿔버리면 그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을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을은 짓고 지가 팔아먹으니까 병은 뭐죠?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교재 보시면은 기억 무효다. 그죠? 따라서 A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B번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뭐가 돼요? 부정이 되고요. 니은번 이미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을에게.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급여자에게 기속되므로 을의 지가 팔아먹는 것은 뭐죠? 지거 지가 팔아먹는 거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 효과에서 무효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을의 무효는 뭐가 원칙이냐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이라도 제3자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는다고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리을번 불법 원인급여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미인범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한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천만 원을 갚았어요. 도박빚으로. 갚은 건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니까 돌려받지 못하겠죠. 근데 돈을 갚은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아직 돈 안 갚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저당권은 무효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죠. 확인 문제 좀 보시고요.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해서 기억,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자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디귿번 양도소득세 회피, 세금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자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리을번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뭐만 반사회적이요? 리을해서 2번만 반사회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거가 있는데 앞으로 가셔가지고 몇 페이지를 가야 되냐면 31페이지에 이중매매를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오늘 이제 이중매매까지 하면 끝내. 다음 주부터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서 할 거거든요. 근데 이중매매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게 뭐예요? 무효입니다. 유효라는 말은 이행을 해야 되고요. 이행을 안 하거나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예요? 유효입니다. 그죠? 유효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원칙 해가지고 넘기셔가지고 32페이지까지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2억 원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하는 찰나에 요 땅이 2억에서 5억으로 뭘 했냐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2억 8억 받고 넘겨주기가 싫잖아요. 고민하다가 병과 만나가지고 5억에 뭐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었으니까 이중매매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첫 번째 매매계약 물론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계약도 뭐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두 매매계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5억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1번 두 매매가 모두 유효한 상태니까 소유권은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에게 뭐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아직도 뭐요? 유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매매 계약한 후에 이전 등기를 못하게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요. 그죠? 또 지가 팔아먹어서 그런 거니까 고의죠. 그러면 채무자의 고의로 후발적 불능이면 이게 뭐예요? 채무불행이죠. 그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뭐라고요? 채무불행. 따라서 두 번째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해지하게 되면 을은 갑으로부터 준 2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습니다. 근데 원상회복할 때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여야 되냐면 이자, 연 5%죠. 그래서 준 2억에다가 이자, 연 5% 이자를 덧붙여서 돈을 받고요. 또 별도로 채무불행이니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손해는 뭐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예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죠? 손해거든요. 얼마죠? 3억. 따라서 3억은 손해배상조로 받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병에게 5억을 받고 팔아봤자 5억을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더더군다나 2억에다가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그리고 갑은 깜빵 가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뭘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를 안 해준 사람에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 부분도 원칙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그지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배임죄라는 제목은 사기죄하고 법정형이 똑같은데 재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봐요. 그래서 배임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그냥 구속이에요. 구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로 안 끝나요. 더 줘야 돼요. 왜요? 형사합의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민사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배임죄로서 처벌을 받더라도 뭐 집행유예나 뭐 기소유예 이렇게 풀려나려면 또 별도로 또 뭐까지 해야 돼요? 형사합의까지 해가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합의서까지 또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갑이 뭐가 돼요? 알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유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많잖아요.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는 뭐예요? 유효합니다.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 지 것도 아닌데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 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공유물을 팔아먹으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한 놈이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한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항상 유효하다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제 무효냐면 제2 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두 번째 산 사람이 제2 매수인이 선이 모르고 샀던 악이 알고 샀던 뭐예요? 유효한데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하면요? 적극 가담해야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이미 을한테 팔렸다는 사실을 알면서 샀더라도 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갑을 꼬셨어요. 아, 뭘 고민해. 나한테 팔어. 지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샀다면
때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니까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무효의 등기도 병의 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첫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그죠? 왜요?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니까. 그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갑 스스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거죠? 불법 원인급이니까. 그죠?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제일 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은 매매 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채권만 있을 뿐이지 물권은 없거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갑에게만 주장해야 되지 병한테 지랄거리면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는다. 따라서 을은 채권만 있으므로 직접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 했습니다. 줄여보자고요. 그럼 결국은 요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중매매 법률이라고 해서 지금 한 것이 뭐죠? 첫째,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 두 번째 산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더 기억해 두셔야 두 번째, 저번주 했어요. 명의 수탁자가 처분했을 때 제3자죠. 기억나시죠?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세 번째,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입니다.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매수인입니다.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만 있는 상태인데 21년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누가 팔아먹었다고요? 소유자. 이때 병은 뭐라고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갑과 병간의 매매가 뭐예요? 무효가 되고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때는 우리는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뭐 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재에 나와 있는 뭐죠? 확장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32페이지 잠깐 보시면 확장해가지고 1번 같은 거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1번은 명의 신탁 얘기인가? 2번도 따로, 2번은요, 조심할게요. 2번 볼게요.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 적극가담 이런 매선행위인데 이거는 가입표 지워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2번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의 일을 뭐죠? 매수하는. 이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주면 을은 뭘 갖습니까? 양도담보권을 갖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서 우리 판례는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이게 아니죠. 얘네들은 뭐예요?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여야지만요?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요게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지우셔야 되고요. 1번은 뭐죠? 명의신탁 얘기고 3번은 뭐죠? 취득시 완성 후고 그 다음에 4번은 따로 기억할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그죠? 팔아먹든 저당권 설정해도 같은 논리니까 따로 기억할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7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부터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